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회복지관리연구소 김호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어 플랜 사용 설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 케어 플랜은 제가 작년 9월, 25년 9월부터 기획을 해서 최근 오픈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어 플랜을 제가 기획한 핵심 이유는 시설장에 계기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뭔가를 보고 싶어도 내가 봐야 되는 뭔가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뭐 여러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전산 프로그램들은 주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나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을까. 그게 결국은 리스크가 되어서 예, 리스크가 되고 기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케어 플랜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케어 플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양원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요금 안내, 게시판, 평가 지원, 그리고 전문가 상담, 쇼핑몰 이렇게 메뉴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평가 지원, 노인 요양시설 부정수급 방지 자가 진단, 그리고 방문 요양 부정수급 방지 자가 진단, 주야간 보호 자가 진단, 노인 인권 자가 진단, 그리고 요양원 수가 계산기,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질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 달력이 있습니다. 이건 시설장의 어, 그 기관 점검 파트기도 하고 일정표를 작성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킴장에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다가 후빈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특정한 어르신에 대해서 좀 간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시설장이 101가지지에는 제가 늘 주장해 드리는 게 주의와 감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인권수첩에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이렇게 전산화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식과 알림 상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해서 장기요양 플랜 투 C이라고 하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직원들 대상으로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회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조회를 할 때 좀 품격 있고 기관 경영에 도움되고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날짜별로 1월 30일, 1월 29일, 1월 28일, 1월 27일 등등 이렇게 날짜별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요양원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공의 동의를 하고요. 네, 요걸 클릭해 보면 자, 1월 30일 기준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의복 및 신발 안전 점검. 네, 저는 매주 금요일 날은 어르신의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30일의 경우는 네, 어르신들의 옷자락 정리, 미끄럼 방지, 보행전 점검,
그리고 직종별로 네, 이건 요양원 사례입니다. 방문 요양 주간보 따로따로 제공해 드려요. 간호팀에서 요양팀에서 물리 사회복지 각각 팀에서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단톡방에만 올려주셔도 직원들에게 좋은 그 아침 조회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글자가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십니까 시설장입니다 해서 오늘의 키워드 주요 실천 과제 오늘의 기관 유형별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자 해서 평가 지표 7번부터 35번까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의 주의사항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요.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의와 감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시설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주의를 줬다. 주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넘어졌을 경우에 섣불리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2차 골절이 올 수 있고 또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119를 호출해야 된다는 게 되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어르신을 무리하게 들고 이동시키다가 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셨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내가 낙상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증거가 된다. 증거 기반의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보내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만약에 내가 요양원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현재 요 창이 뜨고요. 주야간보호로 들어오면 살짝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가 요양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요양원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원 인권 보호를 클릭하면 제가 쓴 평가 해설서, 평가 해설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 인권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요양원 기준으로 작년에 평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2년간은 평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매번 평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평가 지표의 구성이 매일 수행해야 되는 평가 업무가 있죠. 급여 제공은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기라든지 그 주간 업무, 월간, 분기, 단기 업무, 그리고 연간 업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매일 업무,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이렇게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단순하게 3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에 한 번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만 받아도 평가 등급 한 등급이 자동으로 지금 금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는 현재 기준으로는 영원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제가 썼던 책 전체가 이렇게 파일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평가 교육할 때도 관련 내용,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권 보호다. 평가지표 19번에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보공단의 평가 기준도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확인 방법으로 자세하게 그 해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직원 교육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야간 보호 기간을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연도별 사업 계획서 이것도 발이랑 주야간 보호 기간으로 적용을 하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기본적으로 예시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왼쪽은 연도별이에요. 2026, 2027, 2028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어, 기관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중에는 기관명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명칭, 적용을 누르면 기본이 세팅되고요. 사업 일정표, 예시문, 전체 출력 이렇게 있는데 예시문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사업계획서, 요양원 사업계획서, 주야간보호 사업계획서, 방문요양 사업계획서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기관은 총 사업 수가 36개예요. 평가 지표는 35, 총 사업 수가 36개 평가 지표에 맞췄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시문을 불러 드려보면 주야간 보호기관 첫 번째는 네, 기관의 일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관의 일반 현황으로 되어 있고 주소, 전화번호, 시설장명, 개원일, 정원, 현원, 충족률, 평가 등급은 몇 등급이었나, 또 직원 현황은 시설장부터 해서 총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수급자 등급 현황, 시설 현황까지, 그리고 기관의 미션, 비전, 가치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 기관을 왜 설립했는가 하는 미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징검다리와 같은 비전은 무엇인가, 또 실천 항목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철학, 네, 운영 철학과 운영 목표를 기본적으로 세팅하신 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현황이 끝났으면 기관 관리 등 1번부터 30, 네, 우리 평가 지표가 36번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6번까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관 운영 규정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사업명이 기관 운영 규정 체계화 및 법령 준수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업 목표를 운영 규정을 장식용으로만 하고 있는 분은 이게 왜 사업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기관마다 운영 규정 없이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냥 아주 1인 기업, 네, 1인 기업 정도라면 운영 규정이 사실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직원이 여러 명이서 함께 일을 하는 곳이라면 살아있는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고 국회도 있고 법제처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예, 의회도 있고 의원도 있고 다 한 게 이 규정에 대한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도 필요합니다.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자, 사업 대상.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은 크게 손댈 일은 없어요. 만약에 굳이 바꿔야 된다면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달리 하겠다. 그리고 추진 일정도 연 1회 이상인데 우리는 연 2회 이상 하겠다. 분기별 1회 그 내부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하겠다. 월별로 하겠다. 내지는 아유, 분기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분기별로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요 예산이 이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운영 규정집을 제작하는데 한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자료로 뭐 소책자로 만든다. 해서 어, 예쁘게 만들어 보니까 15만 원 나오고 법률 자문료가 한 15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예산이 여기 50만 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법률 자문료를 내가 20만 원 지출하겠다 하면 20만 원, 20만 원, 15만 원을 더하면 55만 원이 되겠죠. 55만 원을 이렇게 적용하고 기대 효과도 이대로 만약에 세팅하신다면 네,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수정하실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지정심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해마다 금년도 평가 결과, 금년도 사업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위에 일정표에서 연 1회만 우리가 개정하겠다. 내지는 뭐 2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끝날 수도 있고, 어, 그 상반기에 해당 사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일이라면 상반기에 한번 끝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보니까 그 운영규정 접근성 미흡으로 예, 전년도가 아니라 이제 금년도 운영규정 접근성 미흡으로 이용자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마련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는데 좀 미흡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내지는 공단 세부사항이 바뀌어서 이제 연차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조 휴가의 경우는 중간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일간 그 경조 휴가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휴무일이 있으면 그건 경조 휴가에서 추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그럼 미처 못했다고 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 대상 규정 교육을 조금 누락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금년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한 이후에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연도에 반영했느냐 이것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운영규정 개정 시에 의무 교육을 실시하겠다. 평가에서 좀 미실시한 경우가 일부 대상으로 미실시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직원 일부 직원 대상 규정 교육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용자 보호자 대상 주요 내용을 안내문을 배포하겠다. 이용자의 열람률이 예, 저조한다. 예, 이용자의 열람률이 저조하다. 이것을 그 안내문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개선해서 찬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밴드에 올린다든지, 뭐 카페에 올린다든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 예시문은 삭제하고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차기 년도에 반영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2026년이니까 2027년도로 날짜를 수정하고 적용을 누르면 2027년도 사업에 요 사업 내용 안에 예,
그 작년도에 평가한 내용이 반영한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뭐 자동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2027년 사업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26년 평가 결과 반영 요렇게, 요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사업부터 예, 마지막 사업까지 26년, 지금 현재는 26년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은 올해 평가가 있고 올해 내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방문요양은 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냐? 평가에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재지정에서는 요구합니다. 무조건 방문요양에서는 예,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표 하나하나마다 이것을 사업화했고 세팅이 됐다면 전체 출력을 누릅니다. 자, 전체 출력을 누르면 2026년도 아리랑 주야간 주야간 보호기관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돼 있고요. 네, 전체가 79페이지, 79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자, 그리고 단위 사업으로 기관 운영 규정 체계화 및 법령 준수. 두 번째 사업, 전략적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세 번째 사업, 법정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인사 관리. 우리가 평가에서는 네, 그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뭐 기록으로 보고 끝내는 거지만 현실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업 계획에 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번 법정 보수 교육 이수율을 100%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컴퓨터마다 좀 사양이 그 컴퓨터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요 인쇄와 관련된 요 부분, 네, 요 대상, 네, 요 부분을 보시면 네,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요 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립이 됐다면 바로 출력을 하면 되겠는데 이거 좀 완벽하지 않아. 그럼 이걸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PDF로 저장을 누르는 겁니다. 요 파트. 요게 지금 저희 사무실의 프린터 이름이에요. IRC 3125 그리고 PDF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을 해서 클릭을 하면 파일이 다운은 되는 겁니다. 주야간보호기관 사업계획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야간보호기관 사업계획서 다운됐으니까 이걸 열어서 요 주야간보호기관 사업계획서를 열었기 때문에 네, 다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PDF를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어서 수정한 후 한글로 편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79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가 평가지표 하나도 빠짐없이 네, 일정별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예산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업 어,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사업 일정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단위 사업별로 예, 사업명, 추진 일정, 예산까지 다 나옵니다.
1번 사업 55만 원, 2번 사업 80만 원, 3번 사업 150만 원. 이건 각각 기관에서 어, 이제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월별 수시, 연 1회 등등 지표별로 우리가 꼭 해야만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보면 토탈 6,865만 원이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업비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 관리비, 뭐 예비비 뭐 이러면 사업비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예산표가 저절로 짜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인건비, 관리비 등등 예, 그것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예, 최소한 직접적인 사업 계획서와 관련돼서 사업비에 대한 그 내용이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지금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사업 계획서가 대부분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예, 요 날짜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26년 사업 계획, 25년 사업 계획, 27년 사업 계획 등등 내 사업 계획도 아니에요. 예, 남의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고만 있는 사업 계획서지 실제로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업 계획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평가 지표와 사업 계획을 일치시켜서 이걸 일치시켜서 통합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준비 따로 사업 계획, 사업 추진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예, 통합되어서 기관 내 에너지를 상당히 아낄 수 있겠다. 첫 해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즉, 자, 26년, 27년, 28년, 29년 이렇게 시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만큼. 그러다가 부분별로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면 요만큼 기관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27년도에도 평가하고 반영해서 28년도 가면 또 이만큼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만큼 발전하는 거죠. 29년이 되면 28년도 사업을 또 평가해서 반영하면 29년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처럼 해마다 해마다 기관의 운영 수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이 사업 계획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사용하시다가 아마 불편하신 것도 있고 뭐 등등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흰 각색으로 100명이 사용하다 보면 뭐 불편하다 하시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계획서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운영규정, 급여적용 지침. 자, 운영규정을 보시면 제가 어, 요양원 사업계획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요양원의 경우 총 21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상당히 양이 많고요. 이렇게 문서가 로딩되고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 규정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아직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여러분들께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월 마감하는 내용이에요. 월 마감. 그러니까 월 마감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에 우리 기관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누락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겠다는 겁니다. 누락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겠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총 요양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주약 안보 방문량은 똑같이 있어요. 자, 신규 어르신에 대해서 몇 분이 입소했는지, 퇴소는 몇 분이 하셨는지, 이것은 기관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달 일정 계획이 있는가? 좀 전에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2월, 오늘자가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2월 달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만 그렇게 기관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달에 주요한 일정이 있고, 예, 그 달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달에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지난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이 주 7회, 주 7회 동안 이 프로그램이 그잘 작동됐느냐, 자원봉사자가 월 1회 활동을 했는지, 어르신의 외출, 입원 한 사례가 있는지, 급여 제공 내역을 잘 안내했는지,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뭐 분기별 1회이나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규 입사자, 인사관리, 신규 입사자, 퇴사자 등등 해서 누락된 업무가 없도록.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 근무 시간을 모두가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 중에 근무 시간이 부족한 직원이 있다면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액 청구를 안 하고 어,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회계와 관련해서도 급여 비용 청구, 본인 부담 정산, 뭐 이 부분은 하지 말래도 다들 열심히 하시죠. 식재료비 마찬가지고요. 회계 결산 미수금 현황 파악이 됐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간호, 투약, 응급, 식단, 어, 그리고 의료 장비,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도 전기, 가스, 소방, 환경 위생 점검을 잘 했는지, 해당 이슈는 없는지, 지자체나 공단과 관련해서 예, 업무 연락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단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업데이트했는지, 민원 처리, 민원과 민원이 있다면 해당 민원이 잘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평가 지표가 누락된 게 있냐, 이걸 누군가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리고 노인인권 자가진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실시를 했느냐. 자, 그리고 총평입니다. 총평. 그 총평은 시설장께서 요번 한 달을 점검을 해보니 이렇게 100%잘 점검이 돼서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예, 충실하게 본인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게 되면 네, 그 화면에 요번 달 한 달 동안에 어떤 사항이 누락됐다 안 됐다가 체크가 돼서 전체 직원하고 회람하게 되면 어느 부서의 업무가 누락됐는지 등을 좀 체크할 수 있고 초기에는 좀 민감할 수 있겠죠. 예, 초기에는 우리 팀은 누락된 게 막 공개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우리 월 마감하겠다. 마감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가 누락됐는지 모르고 그냥 몇 달씩 지나가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 마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건 선생님 개인별로도 찜찜한 게 없잖아요. 한 달 동안 깔끔하게 내 일 처리 다 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그 월 마감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판례연구소에서 밴드에서 월 마감 하세요라고 하는 서류 양식도 많이 드렸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많은 분들이 다운받으셨고 사용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전산화했고요. 개별적인 서류 양식 등은 자유 양식에 의해서 만들든지 또 제가 과거에 공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마감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시설장님들의 개인적인 플래너, 요 플래너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종의 시설장 업무 일지죠. 매일매일 네, 업무 일지를 쓰시는 기관장님도 계시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매일매일 기관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관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한번 정립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기관의 사명, 내가 이 기관을 왜 설립했지? 우리 기관의 가치, 우리 기관의 뭐 비전, 가치 정립을 해 놓으시고 자,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 예를 들어서 뭐 방문 요양이다, 주야간 보호다. 그럼 평가가 있으면 우리 현재 지난 직전 평가에서 B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A등급을 받아보자. 예,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95% 이상, 가족의 만족도 90% 이상, 안전사고 제로 한번 달성해보자.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충족률, 그러니까 어르신 정원 충족률을 95%로 유지해보자. 직원, 표창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시설장님 개인의 사명도 이렇게 정립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기관의 미션, 비전, 가치가 잘 정립된 기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겉으로 표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가고는 계실 텐데요. 기왕이면 좀 드러나게 이렇게 정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일 체크. 자, 2월 1일, 오늘자가 일요일인데요. 예, 어제 몇 명이었을까? 오늘은 몇 명이고, 오늘 입소하신 분은 누구고, 금일 퇴소한 분은 누구일까? 뭐 어르신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요 파트에서 보면 어르신 현황은 매우 중요하죠. 예, 매우 중요하고, 기관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원을 추가 배치해야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르신 현황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인력 관리, 새롭게 입사한 직원의 사대보험 가입했는가, 퇴사자가 있으면 사대보험 상실 신고했고 퇴직금을 지급했는가, 연차 휴가를 간 직원이 누구인가, 교육 출장 간 직원은 누구인가. 자, 그렇게 인력 관리를 매일매일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보호자 소통, 상담 일지를 보호자가 어떠어떠한 연락을 취했고 요구사항이 있고 불편하다, 고충 민원이 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시당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요 연락사항과 요구사항이 뭔지
그 내용을 따로 기록을 해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쩔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일시적이고 또 어르신을 신체 구속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신체 구속을 할 수밖에 없고 평가지표에서도 통지했느냐, 보호자한테 동의받았느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한 건 때문에 우리 기관이 노인학대로 판정받고 또 행정처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중요해서 별도 체크 포인트로 뒀습니다. 본인 부담금 당연히 보호자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일 기능회복 훈련 실시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욕창 피부 상태 점검해야 되고 노인학대 예방 활동도 가급적이면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낙상 사고 어르신들이 툭하면 낙상 사고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 상태가 그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자체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는지, 어떤 연락사항,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고, 어르신 중에 외출, 외박, 병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시설에서 우리가 수도, 전기, 가스 등, 예, 해당 시설을 점검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자, 회계와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후원금, 이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뭐 매일매일 끝점까지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향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안 내는 보호자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기적으로 내용 증명 등을 보내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평가 지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업무, 주간 업무, 그리고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상시, 발생시 뭐 하나 빠지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기관장님, 시설장님한테 바로바로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월간 업무, 우리가 매달 해야 되는 업무, 5대 보험 납입해야 된다. 월간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해야 된다. 어, 시설 안전 점검해야 되고 프로그램 잘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과 관련해서 기관 소식을 월 1회 제공해야 되고 건보 홈페이지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체크하고요. 체크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은 지시하는 분이잖아요. 지시하고 확인하는 분이죠. 시설장은 업무를 지시한다. 그 다음에는 잘 됐는지 확인한다. 확인해 보니 잘한 일은 칭찬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개선을 하도록 촉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의와 감독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지시하는 분이고 확인하는 분인데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공생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직원들이 좀 뭐 그렇다. 물론 직원들이 병가나 연차를 써서 없을 경우에는 시설장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늘 프로그램을 시설장이 한다면 그것도 직원의 업무를 빼앗은 겁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왜 선수로 뜁니까?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직접 한다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 오만 일을 청소부터 시설 관리부터 뭐 오만 일을 장보기부터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요. 그건 시설장의 본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설장은 지시하시고 확인하시고 칭찬하시고 개선하라고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된 여부를 또 확인하시고 예, 이게 시설장의 본분이다.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연도별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평가 월 마감 예, 그리고 시설장의 다이어리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가 진단.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각각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약 92개 항목, 요양호는 92개 항목으로 만들었고, 대충 약 100개 정도 지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100개 지표는 뭐랄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환수 사례가 있었고, 이 환수는 곧 행정처분으로 업무 정지로 예,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죠. 연간 1,300개 이상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현지조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는 현지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법 경영하는 수밖에 없죠. 준법 경영. 법과 고시와 지침과 세부사항 등을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병원과 우리 장기형 기관을 비교해 보면 내부 신고율이 6배 이상 우리가 많아요. 6배.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평가 지표뿐 아니라 고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엇이 위반인가도 아셔야 예, 기관을 지키시고 어르신도 지키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쉽게 표현을 했어요. 예, 어르신에게 미리 입소하셔서 며칠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예, 마음에 드시면 입소 그때 처리해 드릴게요. 그 며칠 동안 그분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소자가 되는 겁니다. 입소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입소 처리를 안 했다. 그럼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또 정원을 초과했다는 정원 초과, 전문의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요 하나 때문에 서너 개의 어, 처분 요건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이 예,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체크.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체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준수율이 100점이 나와야 요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기관에서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없구나. 근데 이거 100점이 나왔다고 해서 100점이라고 해서 발뻗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준수하면 아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마다 세부사항이 변경되고 있고 고시도 변경되고 있고 고시나 세부사항을 위반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면 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92개로 만든 것은 가장 많이 우리가 걸리는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유형을 뽑아왔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 질의해서 답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네, 이것을 어, 그 요양원으로 대표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노인인권 자가진단, 이건 전체적으로 노인인권 자가진단을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똑같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할 거 없이 어르신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골절됐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을 때린 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의 손등을 때려서 제지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뭐 어르신을 몸을 들어서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과거 방송에서 다 나왔던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 돌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르신을 하고 직접 부딪히면 어르신은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안전지대로 피해라. 어르신 케어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전지대로 잠시 피해 있다가 진정한 다음에 와서 다시 케어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예. 자, 그래서 약 100가지 정도 이렇게 유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 한 달 동안에 이런 일이 없다. 아까 부정수급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수급은 제가 출력 기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몇 번 했다. 인권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인권 방송을 어떻게 실시했고 회의할 때 인권을 주제로 회의한 내용이 몇 번 있다. 또 인권 증진 이벤트, 노인 인권 네 글자로 사행시 대회를 했다. 월 1회 정도 했다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150점 정도가 됩니다. 매우 양호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PDF 다운로드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페이지 수가 약 19페이지 정도 되니까 9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 내용을 인쇄하셔서 보관하시면 26년 1월,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2달이니까 9페이지 곱하기 12회잖아요. 그럼 약 12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장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2026년도 총 12번의 노인인권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인인권 자가진단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요양원 수가 계산기. 이것은 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계산기 1등급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2등급 어르신이 어, 어,
두 분 계시고 3등급 어르신이 뭐 50명이 계신다. 그럼 수가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예, 식재료비, 상급심실료 등 그리고 인력을 추가 배치했을 때 몇 사람을 추가 배치했을 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은 얼마고 간호사 배치했을 때 얼마, 야간 배치, 맞춤형 가산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총수입을 분석해 보시면서 서비스 질도 높이시고 어르신 숫자도 더 높이시고 또 가산 인력을 사용하는 정책도 잘 수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원 수가 계산기, 요양원만 했고요. 취약암보호기관과 방문 요양은 좀 복잡해서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질문서를 이렇게 붙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고 처리를 시설 입장에서 해주느냐, 가입할 때는 뭐 싸다고 해서 가입했더니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안 해주거나 시설에 부담을 왕창 주는 그런 사례들도 꽤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 케어 인슈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그 대표자의 태도를 봤을 때는 시설 입장에서 시설장이 보호받아야 기관이 산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렇게 파트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하시면 견적 받아보실 겸 주로 이제 견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 요거 가지고 견적 내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최근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보기 때문에요. 정원과 현원으로 산출은 하지만 사고 내역도 꼼꼼히 봐야 되고 기관에서 사고 이력을 숨겼다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미가입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설계할 때 제가 참여했던 내용은 이제 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연화도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어르신이 밥 먹다가 돌아가시면 결국은 민형사 책임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화곤란 어르신이 있다면 연화도움식을 제공했다고 해서 관련 유리한 증거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럼 관련 사고가 덜 나니까 향후 요 파트에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요건을 만들려고 요 란을 만들었어요. 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낙상 예방 교육을 자주자주 한다면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 방치하다가 생기는 즉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자동 체위 변경 침대 등을 도입을 하면 극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욕창이 확대되지 않도록 좋은 매트 깔아드리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욕창, 낙상, 학대, 질식, 뭐 요로 감염 등 여러 가지 사건은 최종적으로는 대표님이나 우리 시설장을 향합니다. 형사 책임, 민사 책임. 그래서 민사는 전문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름하는 것이고요. 근데 형사 책임은 뭐 가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5가지 지표를 제가 넣었고 정말로 이렇게 노력하는 기관이라면 보험료 깎아줘라.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사고율의 사고 발생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했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노력을 하니까 보험사에서도 깎아준다. 보장은 여전히 잘해주고 그런 등식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싸고 보장이 잘 되면 정말 좋죠.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달력 예, 월별로 예, 요일별로 메모할 수 있고요. 예, 그 기관의 일정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각자 휴대폰에 관리를 하셔도 좋고, 그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킴장애 체크리스트, 예, 특정한 어르신을 우리는 특별히 관리했다는 증거를 만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삼킴장애가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 안 한 게 아니다. 어르신 관리했다. 그것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 중에 어르신에 대한 간이 체크리스트로 폐렴 진단받은 적이 있다. 최근 살이 빠졌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고 느꼈다. 식사 중 사례가 들린다. 뭐 등등 요 15가지가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막 이런 문제, 딱딱한 음식이 먹기 힘들어졌다. 어? 먹는 속도가 늦다. 입안에 음식이 늘 남아있다. 음식을 흘려서 입술 밖으로만 흘러내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는 멀쩡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멀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에 입각해서 어르신 상태가 이렇게 이슈가 있었고, 삼킴 장애가 있고, 언제든지 흡임성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해서 보호자한테, 예, 보호자 대상으로 물, 이게 수분 부족이 되지 않도록 물과 관련해서는 점도 증진제를 제공했고, 밥의 경우는 연화 도움식, 연화 도움식을 연화 도움식을 제공하겠다. 어르신 상태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것 같다. 식사하시다가 언제 질식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점도 증진제하고 연화 도움식을 제공하겠다. 급식비 더 내시라.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라고 이 지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설장의 101가지 지혜. 이건 직원 교육용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제가 평소에 주의와 감독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의와 감독. 주의와 감독은 관리 책임자의 면책 요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의와 감독. 예, 저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죠. 직원들에게 주의를 하달라 했느냐? 주의 받은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느냐? 주의와 감독. 예. 그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이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의와 감독이 게으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면제 제외된다. 그걸 만들어 놓고 도대체 주의가 뭔지 감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주의와 감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사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주의를 줄까? 어떻게 감독하지? 예,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일종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구. 도구가 교재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시설장의 101가지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영역을 101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의를 줘야 됩니다. 약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또 약이 과다하게 투여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걸 주의를 줬다 안 줬다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장의 101가지 지혜는 뭐 예를 들면 영양관리 1장, 의료관리 2장, 목욕관리 3장, 숙면관리 4장, 프로그램, 이동지원, 면회관리, 그리고 낙상관리, 욕창관리, 야간근무, 그리고 임종까지 해서 101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야간 출입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야간에 출입문 관리를 해야죠. 어르신이 몰래 나가셔서 예, 실종되고 다치고 등등 하시게 되면 그건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럼 직원 대상으로 야간의 출입문 관리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참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고 잘못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도 체크해 보시고 그렇다면 시설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출입문이 고장이 나 있는데 시설에서 이걸 수리를 안 해준다. 그럼 시설장의 책임이 크지 않겠어요? 예, 시설장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상태에 대한 책임이 시설장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01가지를 하루에 101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신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연간 50회 정도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랜덤하게 점검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식에 부합하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보관해서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냉장고 열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면 예, 집에서 먹던 거 가져와서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 요구하시고 반복된다면 예, 또그뭐 인사 조치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요. 네, 전반적으로 요 케어 플랜은 시설장과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와 감독, 주의와 감독에 초점을 두고 기획한 홈페이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케어 플랜, 네, 앱스토어에서 케어 플랜을 검색하시면 플랜입니다. 케어 플랜, 네, 케어 플랜 검색하시면 무료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아침 9시 정각에 9시 정각에 띵동 하고 오늘 아침 조회 멘트가 날아갑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플랜두시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걸 안내해 드리면서 예, 케어 플랜 사용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케어 플랜에 오셔서 기관을 보호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